코로나 이후 부산의 고용률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회복에도 지역 경제 회복은 여전히 더딥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의 누수 사고와 관련해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다며 관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튀김 요리를 하다 식용유에 불이 붙었다면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불에 물을 부으면 자칫 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이 3년 만에 다시 운영됩니다. 해운대구는 보장 항목을 17개로 늘려 재시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는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는 말 많이들 하죠. 코로나 이후 부산의 취업 실태를 보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고용률 하락폭이 전국 1위였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줄고 그만큼 부산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부산은 경기를 많이 타는 서비스업과 전통 제조업이 많기 때문이죠.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이번 주 부산 산업의 현 실태와 미래 먹거리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이후 부산 경제의 모습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19년 4분기 전후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분석했더니 부산시가 마이너스 5.08%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대구가 마이너스 4.77%, 울산이 마이너스 4.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취업자 수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 구직을 위한 탈부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일자리가 좀 별로 없는 느낌이고 그리고 있어도 약간 월급이라든가 이런 연봉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그래서 일단 서울 올라가지고 취업 활동해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확실히 서울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에 비해서. 부산은 전체 사업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71%가 숙박 음식점, 운수 창고업 등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이고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장비 등 전통 제조업이 17%에 달합니다. 모두 코로나19와 같이 외부 요인에 민감한, 즉 경기를 타는 업종입니다. 부산의 관광업과 제조업 생산지수를 종합해 분석했더니 지난 2020년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보다 7.3% 하락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하락폭이 큽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나마 회복 중이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의 회복 속도를 보니 서울이나 경기, 충남은 1년 만에 회복했지만 부산과 경남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보통신업 위주로 산업이 구성된 서울, 경기 지역은 비교적 충격을 적게 받고 빨리 회복된 반면 관광 서비스업 위주인 부산은 회복도 느린 겁니다. 외국에 가면은 가는 비용하고 부산에서 즐기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악재에도 상반기 부산 지역 제조업은 일부 업종에서 체감 경기가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250개사와 소매 유통업 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분기 부산 제조업과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78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 1분기 전국 평균 74보다 크게 상회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분위기와 달리 지역 소비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올해 1분기 62를 기록해 2021년 1분기 60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3분기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8일 영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75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날에 비해 500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24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48개 중 25개를 사용해 가동률 52.1%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며 신규 재택 치료 환자는 2,275명입니다. 한편 18일 오후 2시 기준 확진자는 853명으로 전날보다 200여 명 감소했습니다. 2019년 부산시 최초로 도입됐던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이 3년 만에 다시 운영됩니다. 해운대구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최대 17개 보장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늘려 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나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금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각각의 보장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튀김류를 이용해 음식을 하다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른 화재와 달리 튀김류 화재는 물을 부으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전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방 천장과 벽이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불에 그을린 조리기구들이 나뒹굽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10월.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에 튀김류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겁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2월에도 시내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쳤는데 화재 원인 역시 튀김류 가열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7,200여 건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1,100여 건은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 170건을 분석해 봤더니 23.5%인 40건이 음식물 조리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떻게 튀김류에서 불이 나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튀김류를 부은 냄비를 가열하자 잠시 뒤 연기가 올라오고 온도가 360도에 이르자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튀김류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일반 가정용 소화기를 썼더니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또 물을 붓자 화염이 폭발적으로 번집니다. 물과 식용유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수증기와 기름의 유증기가 혼합되어서 수증기를 타고 화염이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튀김류에 불이 나면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높은 온도에 발생한 불인 만큼 온도를 낮추기 위해 가스나 전원 공급을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또 화재 초기라면 전용 소화기를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K급 소화기가 있으시면 K급 소화기를 이용하셔서 진압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넓은 잎으로 되어 있는 채소류나 아니면 뚜껑을 덮어서 소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볼 수 있듯 튀김류에 열을 가하면 불이 붙는 시간은 10분 전후. 이 때문에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튀김류 화재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난장판이 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의 누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일 오후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마련된 좌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설명회가 시작됐는데요. 주민들은 충분히 예견된 사고고 막을 수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흥망성쇠입니다.
당장 수영장 문을 닫고 긴급 점검을 하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사고가 터질 것 같다. 습기는 차고 천장은 내려앉고 온도는 과열이 돼서 수영장에 들어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위험까지 느낀다 했어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시설에 사람을 미리 여갖고 거기다 하루에 몇백 명씩 미리 여갖고 수영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도 전체적인 부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해 규모가 산술적으로 지금 2억 5천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 이런 것들도 추산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해 주시는 게 없었어요. 그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게 발생한 건지 지금은 확인 가능하십니까? 너무만 그 세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전동기 한 달이 더 늦더라도 완벽하게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민간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두 번 시설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않느냐 저는 제의를 해보고 민간 그 감시단 그 부분도 저희들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속보다 감시단이 많은 준비는 50%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그 계기가 이 자리를 주민들을 이제 모셔놓고 정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분 앉혀놓고 거기 공무원 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가만수고 저 과연 이게 공정인지도 또 의심스럽고. 정관 지역 학부모들이 정관의 일반 고등학교를 확보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가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정관 지역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초중고 과밀학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32년까지 과밀학급으로 예상되는 신정고에 9개 학급을 증축하고 정관 신도시 고등학교 부지에는 특성화고를 이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정관 고등학생을 위한 일반고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정관 내 일반고는 건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 재배치나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2년 안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는 정관 신도시학교 부지에 2027년 정관 2중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오는 6월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7년에는 학교가 신설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 좌산초등학교와 양운초등학교 등 4곳에 자녀안심 그린숲이 조성됩니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출입문과 연결도로 주변 인도,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 숲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성지는 북구 용수초등학교와 해운대구 좌산초등학교, 해운대구 양운초등학교, 금정구 장서초등학교 등 4곳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광안리해수욕장과 밀락수변공원이 선정됐습니다. 부산 관광포털 누리집 비집 부산이 이용자 2,9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18%가 광안리와 밀락수변공원을 꼽았고 해운대해수욕장과 해변열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43%가 맛집 탐방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10명 중 3명은 렌터카를 포함한 자동차로 부산을 여행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